서울의 한 골목. 별빛 쉼터라는 카페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재는 카운터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 노트북을 붙잡고 몇 시간째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무전 취객들이었다. 이제 그만. 그의 외침이 카페를 뒤흔들었다. 민재는 32세. 이 작은 카페를 5년째 운영하며 꿈을 지키려 애쓰는 남자였다. 하지만 매일같이 WiFi를 노리고 오는 손님들. 한 잔의 아메리카노로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 때문에 그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오늘은 특히 최악이었다. 아침부터 단골인 윤서가 카페에 들어오더니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윤서. 28세.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 그는 민재의 카페를 제2의 집이라 부르며 매일 찾아왔다. 민재는 그를 좋아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오늘 윤서마저도 다른 손님들처럼 WiFi만 빌려 쓰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윤서야. 너까지 이러면 나 진짜 미쳐.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서는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형. 나 단골이잖아. 커피 3잔 시켰어. 오늘. 그 미소. 그 초승달처럼 휘는 눈빛의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를 다시 덮쳤다. 카페는 적자였다. 월세, 재료비, 직원 월급. 모든 게 민재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민재는 결심했다. WiFi를 끊고 모든 손님을 내쫓았다. 다들 나가. 오늘 영업 끝.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손님들은 투덜거리며 짐을 챙겼다. 윤서만이 남았다. 형. 진짜 괜찮아?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너라도 이해해줘. 나 진짜 힘들어. 그 순간 카페의 조명이 깜빡였다. 마치 민재의 마음처럼 불안정하게.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형. 나 여기 있을게. 같이 정리하자.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윤서는 왜 이렇게 다정할까? 왜 이렇게 그의 마음을 흔들까? 그날 밤. 카페를 정리하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시간들. 그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윤서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형. 나도 그래.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숨기고 싶었던 적이 많아.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들의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다. 하지만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카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사랑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윤서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부족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갔다. 며칠 뒤, 민재는 카페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WiFi를 유료화하고 카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것. 그는 윤서에게 도움을 청했다. 너 그래픽 디자이너잖아. 포스터 좀 만들어줄래? 윤서는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포스터를 디자인하며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카페가 젤집의 친화적 공간으로 소문나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익명의 악플이 SNS에 퍼졌고 민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형,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게 더 잘못이야. 윤서의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카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벤트를 열었다. 별빛 쉼터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공연과 전시를 열었다. 윤서는 그 이벤트의 메인 포스터를 디자인하며 민재를 도왔다. 이벤트 날,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그제야 카페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페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별빛 쉼터가 동네의 이미지를 망친다며 소리를 질렀다. 민재는 문을 잠갔다. 윤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여긴 누구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군중은 잠시 조용해졌다. 윤서가 그의 곁에 서서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떨렸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다. 시위는 점차 잦아들었고 카페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민재와 윤서는 그날 밤 카페의 창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 우리 괜찮을까? 윤서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괜찮아. 같이 있으면 뭐든 괜찮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별빛 쉼터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WiFi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일을 환영하며 민재는 카페 문을 잠근 뒤 윤서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윤서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털어놓은 순간, 민재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했다. 그는 20대 초반,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외로움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윤서는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 나도 대학 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했었어. 남자였지. 근데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민재는 윤서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카페의 적자와 동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다음 날, 민재는 와이파이 유료화 정책을 시작했다. 손님들은 투덜거렸지만 그는 단호했다. 커피 한 잔에 4시간 와이파이 쓰는 건 터무니없어. 그는 새로운 메뉴판을 만들고 카페를 더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윤서는 매일 카페에 들러 민재를 도왔다. 포스터 디자인, SNS 홍보, 심지어 새로운 커피 메뉴 제안까지. 윤서의 밝은 에너지는 민재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동네의 일부 주민들은 카페가 젤집에 친화적이라는 소문을 듣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재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희 카페 때문에 동네 망신이야.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윤서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윤서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윤서는 민재의 걱정을 눈치챘다. 어느 날, 그는 카페에 들러 민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형.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민재는 망설이다 결국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윤서는 이를 읽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형. 이거 그냥 질투하는 거야. 우리 카페가 너무 멋지니까. 윤서의 낙관적인 태도는 민재를 웃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별빛 쉼터의 밤 디벤트를 준비하며 더 가까워졌다. 윤서는 지역 예술가들을 초대해 공연을 기획했고, 민재는 카페의 분위기를 새롭게 꾸몄다. 이벤트는 성공적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고, 그들 중에는 민재와 윤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따랐다. 이벤트 후, 카페의 유리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었다. 이런 곳은 망해야 해. 민재는 그 글자를 지우며 눈물을 참았다. 그는 카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세상의 편견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윤서는 그런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형. 우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답게 살자.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카페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윤서와 함께 커뮤니티 모임을 기획했다. 성소수자, 예술가,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모임 첫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누구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어떤 사랑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여기선 당신이 당신다울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윤서는 민재의 옆에서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카페 앞에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몇몇 주민들은 카페가 동네의 도덕을 해친다며 플래카드를 들었다. 민재는 문을 잠갔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윤서의 손길이 그를 지탱했다. 형, 우리 같이 나가자. 숨지 말자. 민재는 윤서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군중 앞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긴 누구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윤서가 그의 곁에 서서 손을 꼭 잡았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그날 밤, 카페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민재와 윤서는 창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 우리 괜찮을까? 윤서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괜찮아. 같이 있으면 뭐든 괜찮아. 별빛 쉼터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더블 와이파이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일을 환영하며 시위가 끝난 후 민재는 카페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윤서의 손길과 그날의 박수는 그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를 남겼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은지 카페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윤서는 민재의 걱정을 눈치챘다. 그는 카페에 들러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형,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민재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카페의 매출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악플과 비난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민재는 카페를 더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는 지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연락을 취해 정기적인 모임을 열었다. 별빛 쉼터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윤서는 이 과정에서 민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모임의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SNS에 카페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모임은 점점 인기를 얻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한 소녀, 지수, 20세. 한국인 여성, 가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감사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카페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동네의 반대 세력은 여전히 카페를 비난했다. 어느 날, 민재는 카페의 문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다. 이런 곳은 동네에서 나가. 그는 전단지를 떼어내며 이를 악물었다. 윤서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형, 이건 그냥 겁쟁이들이 하는 짓이야. 우린 더 크게 외치자. 윤서의 말에 힘을 얻은 민재는 더 큰 이벤트를 기획했다. 별빛 쉼터의 밤은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로 확대되었다. 이벤트는 성공적이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여긴 누구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용기를 내요. 그의 말에 관객들은 환호했다. 윤서는 무대 옆에서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민재는 윤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카페의 책임, 세상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이벤트가 끝난 후, 민재와 윤서는 카페를 정리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형, 오늘 정말 멋졌어. 윤서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못했어. 고마워. 윤서야.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고 말하지 않은 감정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카페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다. 민재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윤서는 그의 곁에 앉아 말했다. 형,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세상이 우리를 아직 이해 못하는 거야. 윤서의 말은 민재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그는 점점 지쳐갔다. 카페를 운영하는 게 점점 더 버거워졌다. 그는 윤서에게 말했다. 나 카페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윤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형, 그건 안 돼. 여긴 그냥 카페가 아니야. 우리 꿈이잖아.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멈췄다. 윤서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나도 무서워.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윤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카페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별빛 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의 증거였다. 깨진 유리창을 수리한 후 민재는 카페를 다시 열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윤서의 말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너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카페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윤서는 매일 카페에 들러 민재를 도왔다. 그는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고 카페의 인테리어를 개선하며 심지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반대는 여전히 거셌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SNS에는 악플이 끊이지 않았다. 민재는 점점 더 지쳤다. 어느 날 윤서는 민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형, 우리 카페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야. 민재는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윤서의 열정에 끌려 그는 동의했다. 그들은 지역의 독립영화 제작자를 초대해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다. 촬영은 카페의 일상을 담았다. 민재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 윤서가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모습, 그리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는 별빛 쉼터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촬영 중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털어놓았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사랑하는 걸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여기, 이 카페에서 저는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윤서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큐멘터리는 지역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관객들은 민재와 윤서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관객은 상영 후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자 반대 세력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카페 앞에는 또다시 시위대가 모였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윤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린 혼자가 아니야. 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재와 윤서의 용기에 감동받아 카페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다. 한 젊은 남성, 혁준, 25세. 한국인 남성, 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도 성소수자예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카페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윤서와 함께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별빛 쉼터를 전국적인 커뮤니티로 확장하는 것. 하지만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페의 재정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반대 세력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민재는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홀로 고민에 잠겼다. 그때 윤서가 카페에 들렀다. 형,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그냥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윤서는 민재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형,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민재는 그 눈빛에 끌렸다. 그는 윤서에게 말했다.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형이니까. 그냥. 형이니까.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윤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나 너 좋아해. 윤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형.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별빛 쉼터는 그들의 꿈과 사랑의 증거였다. 민재와 윤서의 고백은 카페의 분위기를 바꿨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향한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손님들 중 일부는 그들의 관계를 눈치챘고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들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동네의 반대 세력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카페를 보이콧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민재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느꼈다. 그는 윤서에게 말했다. 이러다 정말 카페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윤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윤서의 말에 힘을 얻은 민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는 카페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이벤트를 기획했다. 예술 전시, 북클럽, 심지어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모임까지.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카페의 문에 붙은 협박 편지를 발견했다. 너희 같은 놈들은 이 동네에 필요 없어.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편지를 윤서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윤서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민재의 걱정을 눈치챘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형.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같이 해결하자. 민재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보여주었다. 윤서는 이를 읽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형. 이건 그냥 겁쟁이들이 하는 짓이야. 우린 더 크게 외치자. 윤서의 말에 민재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카페를 더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별빛 쉼터의 밤은 이번엔 더 큰 규모로 열렸다. 지역 예술가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참여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다. 이벤트 중 민재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 카페에서 저는 사랑을 찾았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윤서는 무대 옆에서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위대가 카페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거칠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 민재는 문을 잠갔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윤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린 혼자가 아니야. 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실제로 이벤트에 참석한 사람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 시위대와 맞섰다. 그들은 민재와 윤서를 지지하며 외쳤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시위대는 점차 물러났고 카페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그날 밤, 민재와 윤서는 카페의 창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 우리 괜찮을까? 윤서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괜찮아. 같이 있으면 뭐든 괜찮아. 별빛 쉼터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더블 와이파이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일을 환영하며 시위가 잦아든 후 민재와 윤서는 카페를 더 단단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카페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민재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윤서는 카페의 SNS를 관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별빛 쉼터를 찾았다. 한 중년 여성 수진, 45세 한국인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카페를 찾았다. 그녀는 민재와 윤서에게 말했다.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카페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곳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윤서와 함께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별빛 쉼터를 전국적인 커뮤니티로 확장하는 것. 하지만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페의 재정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반대 세력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민재는 카페의 월세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물주는 카페의 소문 때문에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었다. 민재는 절망에 빠졌다. 윤서는 민재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형, 우리가 지금까지 해낸 거 생각해봐. 우린 포기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카페를 살리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윤서는 펀딩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민재는 카페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었다. 펀딩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별빛 쉼터를 지지하며 기부했다. 한 젊은 여성,
민지, 22세. 한국인 여성, 는 자신의 사연을 공유했다. 저는 이 카페에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이곳이 사라지면 안 돼요. 펀딩 덕분에 민재는 월세를 낼 수 있었고, 카페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카페 앞에서 또다시 시위를 벌였다. 이번엔 지역 언론까지 관심을 보였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윤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린 혼자가 아니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민재는 윤서의 말에 힘을 얻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희 카페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별빛 쉼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날 밤, 민재와 윤서는 카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형, 우리 정말 많이 왔지? 윤서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너 덕분이야.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별빛 쉼터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더블 와이파이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일을 환영하며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으로 별빛 쉼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민재는 카페를 더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서와 함께 새로운 지점을 계획했다. 서울 외곽.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동네의 두 번째 별빛 쉼터를 열기로 했다. 윤서는 새 지점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며 열정을 쏟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형, 이번엔 더 크게 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찾게 만들자. 민재는 그의 열정에 끌렸다. 그는 윤서와 함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새로운 지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반대 세력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카페를 공격했다. 그들은 별빛 쉼터가 사회의 도덕을 해친다며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윤서에게 말했다. 나 정말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윤서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리가 지금까지 해낸 거 생각해봐. 우린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 그의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새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 지점의 오픈날.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별빛 쉼터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여긴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여긴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의 말에 관객들은 환호했다. 윤서는 민재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는 윤서에게 말했다. 너 없었으면 못했어. 고마워.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형. 나도 너 없었으면 못했어. 오픈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반대 세력이 새 지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 민재는 문을 잠갔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윤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린 혼자가 아니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실제로 오픈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 시위대와 맞섰다. 그들은 민재와 윤서를 지지하며 외쳤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시위대는 점차 물러났고 카페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그날 밤 민재와 윤서는 카페의 창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 우리 괜찮을까? 윤서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괜찮아. 같이 있으면 뭐든 괜찮아. 별빛 쉼터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더블 와이파이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일을 환영하며 새 지점의 성공은 민재와 윤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별빛 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카페를 찾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얻었다. 민재는 카페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윤서는 민재의 곁에서 그의 꿈을 함께 키워갔다. 그들은 더 많은 지점을 열 계획을 세웠다. 전국에 별빛 쉼터를 퍼뜨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반대 세력은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했다. 민재는 때때로 지쳤다. 그는 윤서에게 말했다. 나 가끔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윤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윤서의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지키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남성. 태연, 23세. 한국인 남성은 카페에서 자신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공유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은 민재와 윤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별빛 쉼터는 전국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민재와 윤서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카페를 통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했다. 어느 날, 민재는 카페의 창가에 앉아 윤서를 바라보았다. 너 없었으면 난 못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윤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형. 나도 너 없었으면 못했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별빛 쉼터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더블 와이파이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일을 환영하며.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새로운 희망이 빛났다.